1심 재판 결과 11월에 다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11월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운명의 11월. 운명의 11월. 11월 15일에요.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와요. 검찰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비선거권 박탈, 당은 434억 반납해야 되는데 당사 팔아도 저도 안 된다라는 게 시세. 운명의 날. 그리고 11월 25일에 다다음 주죠. 11월 15일 기준으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나옵니다.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고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15일과 25일 두 개가 나옵니다. 김주정 의원님, 이야, 이건 뭐 두 개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인데 그래도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더 무죄가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 입장에서. 글쎄요, 뭐 둘 다 무죄인 게 좋겠죠. 당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뭐라고 지금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래도 뭐 당이 토해내야 되는 434억 걸려 있는 게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뭐 벌금형 100만 원 이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오히려? 오히려 유죄라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네네. 이제 뭐 비선거권이 박탈되거나 뭐 네네.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감형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유죄라면. 그거는 이제 선거법은 오히려 그런 여지가 그렇죠. 있는데 오히려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법도 뭐 아니면 도일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건 더더욱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이건 유죄 아니면 무죄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형 아니면 벌금형.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야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황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증교사를 조금 더 염려하는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11월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위증교사가 더 걱정된다. 네, 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두 개 다 양형 기준 최고치를 구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게 이제 당의 뭐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어제 최후 진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지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만약에 위증교사라는 게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한 번도 답변해주지 않았냐, 말해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굉장히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아까 나오면서도 구형은 구형일 뿐이다, 검찰에.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섞인 그런 멘트였잖아요. 그래서 보건대 법조인들의 전망치도 다 달랐어요. 네. 구형이 뭐 벌금에서 뭐 실형까지 다 달랐고 이제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일단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 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혐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김진성 씨가 이거 이제 형량 가지고 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혐의고 또 나머지 두 개는 뭐 기소도 구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에게 모종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고 또 검찰이 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뭐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재판부에서 30여 분간의 전체 분량을 또 다 틀어서 듣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사건입니다. 거죠. 아주 위증을 심플한, 교사했냐, 안 했냐. 그렇죠.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30여 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전후 맥락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예. 그걸 또 기준으로 삼아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이걸 굳이 전후 맥락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설사 검찰이 뭐 편집을 편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비판한다 치더라도 네. 전체 분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맥락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사법부가 확실하게 현명하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정말 뭐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거듭 얘기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있는 대로 얘기하라.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전화해서 계속해서 재차 본인의 요직까지 보내주면서 하는 것은 압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얘기해라. 라는 부탁을 여러 번 전화로 메신저로 부탁했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에 그 위중교사 혐의의 어떤 시계열상, 사건의 어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어떤 타임라인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속으로 좀 가보시죠. 2004년입니다. 아이고, 2004년이 사건이에요.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은. 검사 사칭을 했죠. 그래서 벌금 150만 도 확정받았죠. 그런데 2018년에 그로부터 14년 뒤에 나는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때도 선거 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닮은 꼴이에요. 저 때 선거도. 자, 그래서 거짓말 여부 선거 때 2020년 10월 그때 이 김 씨가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김 씨에게 부탁을 했고 김 씨는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 그리고 나서 김 씨는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 자,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죠. 그래서 징역 3년이 구형된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과 사건이 연루돼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김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선거법이 유죄였다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무죄 받았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유일한 증거가 당시에 이 증인의 위증뿐이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 씨의 위증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소위 누명을 썼다고 무죄 받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당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도지사직도 상실됐을 것이고 대선도 출마 못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얘기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여기선 작은 날갯짓인데 이게 지구 반바퀴 돌아서 엄청난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사건과 사건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김 씨의 당시 위증, 김 씨 주장대로 그 위증이 미치는 여파는 결정적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위증 자체에 의해서 그냥 무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어 과정에서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위증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던 당시의 무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도 그렇고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지만 저게 무죄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대로. 그러면 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할까 봐. 그렇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왜 전화해서 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사실대로 네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으면 사실대로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화할 필요가 없고 접수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화를 하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다 보내주고 굳이. 그렇죠. 왜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유진 교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전화를 하고 뭔가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증인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접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물어요. 아, 혹시 피고인 만난 적 있어요? 통화한 적 있어요? 아니면 지인하고 증언과 관련해서 이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적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모를 리 없을 거 아니에요. 접촉하면 안 된다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통화를 하고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팩스를 보든지 이메일을 보내지 왜 보안성에 강한 텔레그램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구형이 나와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저것은 이재명 대표의 우리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당과 관계가 있잖아요. 434억을 토해내냐 네네. 토해내지 않느냐. 근데 이 유진 교사는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다. 개인적 비리죠. 부패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무죄 이유에 대해서 뭐 CG 만들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거 민주당이 최고위가 민주당 뭐 변호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하면 저렇게 민주당 최고위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저렇게 검찰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 가지 않고 오죽했으면 그 영장 기각한 판사도 이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위험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진 교사 인정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